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이찬영 강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법, 공법, 단권화편과 기출지문편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37회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을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교재와 함께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법, 공법, 단권화편, 그 다음에 해법, 공법, 기출지문편,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두 권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권화편에 편집 편제에 맞추어서 이 기출 지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두 권을 같이 세트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도 단원별로 단권화편을 강의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 기출 지문편을 대입해서 학습하신 내용들을 바로 기출 지문으로 연결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공법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얼굴은요, 오늘 이 시간 짧게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앞으로는 얼굴 내보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 앞에 매회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화면만 가릴 뿐이죠. 제가 이제 패드에 있는 그 화면만 띄워놓고 그 제스처로 필기도 하고 밑줄도 그으면서 하이라이트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이쪽에 단권화편에서는 이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지문에서 바로 해당되는 본문을 자, 이 부분 기출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가지 책에 세트로 구성된 이 두 가지 책에 교재 제작 취지 등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10월 31일이 공인중개사 37회 시험일이니까 4월 7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208일이 남았어요. 약 한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지금쯤부터 이제 엑셀레이터를 좀 밟아야 될 그런 시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공부를 좀 해오신 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거 만만치 않다. 뭐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공법만 해도 여러분 이게 뭐 처음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번이고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양도 엄청 많은데다가 내용도 굉장히 어렵죠.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막 속출하니까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셨던 분들이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시험을 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요행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자격증이 아닌 거죠. 진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투구할 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법은 좀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학원 등록해서 종합반 등록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이게 강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만 해도요. 처음 시작할 때 입문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서, 요약서, 핵심서, 필수서, 뭐 핵심서나 필수서는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고요. 뭐 파이널 요약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집들,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그 다음에 파이널 적중 문제집, 뭐 문제집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쌓아놓으면은 공법 한 과목만 한 1m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다 공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수많은 강의를 각 과정마다 2개월 순환되면서 쏟아지는 그 강의들을 다 듣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다 듣고 이 모든 책들을 다 본다 한들 합격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또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만 60점 이상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란 과목은 무슨 과목보다도 또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전략적인 학습법의 일환으로 이 두 권의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모든 자격시험의 합격의 유일한 진리는요. 좋은 교재 한 권을 선택해서 그것을 잘 익히고 그것을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게 진리와 같은 내용인데 이 학원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교재 판매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년간 그렇게 강의할 사실은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짜여진 교재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한순환의 그러한 강의 커리큘럼만 가지고 그것을 계속 차라리 반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효율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학습을 하실 때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덜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기출학습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온 데서 거의 6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부분만 주변 학습만 잘해도 6, 70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을 올리고자 출제 횟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옆에다가 출제된 횟수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숫자를 표기했거든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출제 횟수가 높은 부분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일수록 그 주변부를 같이 학습하시면은 거기서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 고득점에 아주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자료 필요 없고 이 책 한 권만 들고 가서 이걸 가지고 다시 눈에 익힌 후에 시험에 최종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 오히려 여러분의 평균 점수를 높이는 2차 과목의 평균 점수를 높이는 든든한 지원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재도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강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요, 이 K 자격증 시험 연구소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일주일에 5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5번,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강의를 계속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것들을 하루에 한 편씩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지문편은요, 이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단권화 편에서도 옆에 보면은 기출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모든 기출 지문을 다 포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 지문은 이 기출 지문 편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정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특별히 기출 지문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여러분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출 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거예요. 60% 이상은 이 기출 지문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히 소화해도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지문은 검증된 예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최근 12년 개념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수록했는데요. 이 기출 지문의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이 공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공법인 경우 특별히 이 변별력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들이 10문제에서 많으면 그 이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내는 겁니다. 이건 교수님들도 때로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못 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별력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사실은 재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출지문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셀로판 테이프지를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자, 그거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대시면은 이 글자가 안 보입니다.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지문을 학습하실 때 결과를 알고 지문을 보는 것과 일단은 한번 내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효과면에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내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힘들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반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로폰 테이프지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걸 가리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시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단권화 교재로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첫 페이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한 권이면 오케이입니다. 해법, 공법, 단권화 편이고요. 자, 이 부분은 기출 지문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전체 시험 범위를 보면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6가지 법률에서 나오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으로 부릅니다. 국계법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국토계획법이 정식 약칭이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법으로 부릅니다. 도정법 아닙니다.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 이제 구성 비율을 보면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국토계획법이요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40문제 중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 그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여기서 12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16문제 나오죠. 거의 그 한 과목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험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6문제씩이면 적지 않은데요. 이 2개를 합친 것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건축법과 주택법도 여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이 2개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니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분 잘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된다는 것 미리 알아두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해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달리해서 개발 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밑에는 행정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 행정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내용을 앞으로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면은 내용이 진행될 때 이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조직의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앙정부에는 당연히 국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각부 장관들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이 특광, 특시, 특도, 도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이렇게 특광, 특시, 그 다음에 도지사까지 포함된 게 시도지사다라는 것이고요. 이 광역자치단체장 밑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데 특별시에 자치구가 있죠. 강남구, 영등포구 그런 것을 자치구라고 하고요. 광역시에는 이 자치구와 군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이런 데가 있죠. 구는요, 인천에도 보면은 강화군, 그 다음에 옹진군 이런 데가 있어요. 울산도 울산광역시죠. 울산에도 이제 중구, 남구가 자치구로 있고 구는 울주군 같은 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광역시에도 보면은 자치구와 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실제로 자치단체장 역할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도에는 시와 군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밑에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가 있고요. 또 가평군, 양평군 이런 데가 있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개편된 것이 광역시 앞에 통합특별시장이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7월 1일 날 시료되긴 하는데 이게 대구 경북시를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법률상으로는 이미 그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7월 7일부터 되는데 그게 막판에 국회에서 부결이 됐죠.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대구시장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 경북지사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항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물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판이 나겠지만 그게 이제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 크게 없기 때문에 교재에도 물론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법률 조항에는 명백히 통합특별시가 있으니까요. 예,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고요. 특별자치도는 좀 많이 늘어났죠.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도 구성되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그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보면은 이 도시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도시군이라고 할 때는 이 빨간색으로 마킹을 한 것이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시와 군이 이 도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도지사 밑에는 이 시장군수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고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는 보면은 이 구청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위계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 국장 밑에 시도지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당장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에도 바로 연결이 되죠. 이어서 볼까요? 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지문이 있는데요. 여기 괄호 안에 보면은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때로는 줄여가지고 6곳, 6곳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할 텐데요. 앞에 살펴본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시군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었어요. 이때 말할 때 이 군은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6곳을 말하는 거고요. 이 6곳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이 군은 요거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광역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와 군이 있는데 이 군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군이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좀 전에 봤던 그런 지문들을 해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대략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두고두고 이런 아까와 같은 지문들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이 행정조직의 구성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먼저 크게는 이 계획 부분과 국토의 계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법, 이용 개발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면은 이 계획 부분은 이런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이용개발 파트에 이 개발행위 허가, 개발 밀도관리구역, 개발시설 부담구역 이런 내용들은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내 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제 개발 행위 허가에 해당되면 개발 행위를 받고요. 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용과 개발에 관한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잠깐 이제 계획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광역 계획권이 이제 껴가지고 광역 도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광역 도시 계획 안에 이 범주 안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또 세워지고요. 이거는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에요. 뭐 20년, 30년 후에 이 도시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종합 계획이고 이 밑에 이제 관리 계획은 그것에 따른 그 방향에 따른 집행과 실행 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계 질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이 하위 계획은 이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지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총칙의 용어 정의 부분만 살펴보고 내용을 마감할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토계획법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여기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뭐 그런 거 나오면은 틀린 것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공공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들이 때로는 그 공공복리라는 대의 아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국토계획법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국가계획이라고 해서 최상층에 있는 국가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계획은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정의만 보는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해요. 이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들이 수립되어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좀 이따 이어서 살펴볼 것이지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도, 계, 장.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요, 여기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제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짜여지는데요. 그것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 6곳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구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그 구는 제외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뭐 도로나 공원, 학교 등 이런 필수적인 46개 시설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이제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잠깐 살펴보면은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든 공원이든 학교든 이런 이제 기반시설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느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기반시설이었던 도로, 공원, 학교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지만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도로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되기 전에는 이제 기반시설, 그냥 평범한 기반시설이었는데 이거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그 후에는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그 사업 자체를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지, 만약 여기에 기반 시설을 집어넣어갖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여기 있죠? 요거를 포함해서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사시, 개정. 사시, 옛날 사시를 봤었죠? 그것이 이제 개정되었고 요즘 없어졌어요. 사시, 개정.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광역시설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날개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목차를 항상 보여드리고요. 현재 총칙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기출지문들, 중요 기출지문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습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기출지문을 옆에 있는 여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12개년 동안 빠짐없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암기 코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간단한 설명들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거니까 같이 참조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요 총칙에 대한 부분을 기출 지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요,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말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정의를 할 때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문에 보면은 기반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얼핏 보면은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거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거지, 이 기반 시설의 정의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속지 않으셔야 되고요.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후에 우리가 살펴볼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까지 같이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제법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기반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 하천이라는 것은 방제 시설에 속하는 기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니까,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됐으니까 이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한 단계 꼬아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기반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했으니 이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사, 시, 개, 정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개가 다 해당됩니다. 기억는 디귿.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지문을 확인을 하시면은 내용들이 좀 더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역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재를 좀 투자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교재에다가 필기도 직접 하시면서 그 교재를 단권화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으로 이 공법은 해결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은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